닥터리의 리얼 건강 스토리의 닥터리리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험도 100세 만기가 기본이죠. 우리가 100세를 살게 된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사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세를 살면서 노년 사망률 1위는 암이지만 진짜 노인들이 무서워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죠. 자기의 인생의 소중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불행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많지만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테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럼 치매가 무엇일까요? 치매는 인지기능, 그리고 기억력, 사고력이 감퇴되면서 전반적으로 뇌가 손상이 되는 질병을 말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뇌가 많이 손상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초기 증상은 기억력 감퇴로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를 좀 잘 못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든 어르신이 옛날만큼 요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맛이 옛날만큼 안 나고 더 짜진다든지 더 달아진다든지 하는 느낌. 그리고 요리를 실컷 했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난잡한 느낌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질병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양치를 안 하신다든지, 머리 감는 거, 몸을 씻는 그런 단순하고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생활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의 변화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울감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강박 증상, 물건을 막 모은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그런 강박 증상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공격성까지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인지기능 장애를 기본으로 한 이 치매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예요. 한 50%에서 70% 정도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독성 단백질이 뇌신경세포에 침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뇌신경세포가 위축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미 손상된 신경세포, 특히 뇌신경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경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치매에서 또 흔한 것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한 25% 정도가 혈관성 치매가 차지하고 있고요.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도 있죠. 뇌를 먹여 살리는 그 혈관이 동맥경화라든지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막히면서 그 뇌를 먹여 살리는 그 부위에 혈관이 손상이 되면 그 부위에 뇌가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인지기능 저하, 진압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혈관성 치매의 원리죠. 혈관성 치매도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관리를 무엇보다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뇌졸중하고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풍이죠.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혀서 몸을 못 움직인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은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사인인데, 그거랑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을 담당하고 있던 그 대뇌 부위가 만약에 손상이 된다면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매에 별명이 붙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제3형 당뇨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제3형 당뇨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1형 당뇨를 아시죠? 1형 당뇨는 주로 소아에서 발병을 하죠. 인슐린 분비능이 저하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을 보충해야만 하는 그런 소아 당뇨가 있고요. 2형 당뇨가 있습니다. 2형 당뇨는 주로 성인에서 발병을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하는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과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당뇨를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치매는 3형 당뇨라고 불리울까요? 당뇨가 없더라도 뇌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견이 된다면 치매를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혈중 인슐린도 같이 제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혈당이 많이 높아지고 그 혈중 인슐린도 따라 높아지게 되면 이 인슐린을 제거하느라고 그 효소가 다 소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베타 아밀로이드는 제거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치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을, 입으로 섭취하는 당분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거죠. 빵, 떡, 국수, 그리고 음료수, 초콜릿, 사탕 이런 단순당이라든지 과당, 음료수에 들어있는 이런 과당 같은 것들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는 것도 혈중 인슐린을 많이 올리게 촉진하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튀김이죠. 탄수화물은 튀김의 껍데기, 튀김 옷 같은 거를 전분이나 밀가루로 만들죠. 그리고 단백질, 튀김 안에는 꼭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고기나 뭐 해산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넣나요? 지방에 퐁덕 넣죠. 튀기면서 지방에 퐁덕 넣기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슐린 분비를 매우 촉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래도 혈중 인슐린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단식을 권합니다. 혈중 인슐린은 효과적으로 떨어지려면 혈당도 아주 많이 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는 거죠.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16시간 이상 단식을 하는 간헐적 단식 혹은 3일 단식 같은 거를 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이사이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이런 튀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중간중간에 간헐적 단식, 3일 단식을 한다고 하면 내 세포를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세포가 배불러, 혈당 안 먹을 거야 하고 인슐린을 저항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혈당을 아예 안 줘버리면 어라? 왜 혈당이 안 들어오지? 다시 문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그 문을 열게 되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 세포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치매를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혈관성 치매도 혈관이 두꺼워지고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중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면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인스턴트 섭취, 여러 가지 합성 물질을 섭취한다면 뇌에도 독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장 관리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청, 뇌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장에 있는 세균들이 유해균이 너무 많으면 치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의 연구들이 매우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 평상시에 드신다든지 식이섬유, 섬유질을 섭취를 충분히 하신다든지 야채, 과일 많이 드신다든지 하는 그런 나만의 관리가 꼭 필요한 것이죠. 누구도 인생을 치매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인생, 소중한 추억들을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꼭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